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자, 우리 이제 유통관리사 2급 제4과목 유통정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과목은 트렌드 같은 거 우리가 바뀌어가면서 알아야 되는 어떤 스마트한 지식, 어떤 IT적 개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 트렌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쉽지만 반대로 유일하게 조금 영어 단어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해서 때로는 한편으로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목이 4과목입니다. 최대한 20문제 중에서 10문제만 맞춰볼 수 있게 10문제만 맞춰볼 수 있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챕터 1 유통정보의 이해라고 나와 있죠. 섹션 1 보시면은 정보와 사회와 유통혁명이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정보라고 해서 1번에 있죠. 자, 정보가 뭔지는 지금 여기서 볼 건 아니고요. 밑에 정보의 주요 특성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정보의 단위 있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 짚어 드릴게요. 먼저 정보와 자료, 지식 이런 거부터 하는데 먼저 이 정보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정보라는 게 정보. 예. 정보라고는 여기서 나 말 그대로 지식입니다. 근데 목적을 갖고 수집한 지식이에요. 서브노트를 만드세요. 목적을 갖고 습득한 지식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가공한 것이에요. 자료를 가공한 것. 정보라는 건 내가 갖고자 하는 자료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꾼 걸 정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정보의 주요 특성,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가 쭉 있죠. 먼저 이 정보라는 거는 특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특성. 밑에 특성의 별표입니다. 정보의 주요 특성의 별표. 한 번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말문제로서 가져가 주시면 훨씬 좋고요. 정확성, 안전성, 신뢰성, 관련성, 적시성, 통합성 이런 것들인데요. 나오는 것만 조금 알려드릴게요. 정확성. 시험에 나옵니다. 정보는 정확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전성. 이것도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요. 다는 가져갈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신뢰성과 관련성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시성, 통합성. 적시성. 그 다음에 통합성. 요렇게만 가져가 주세요. 요렇게만. 특성인 요 6가지만 가져가 주시고요. 정보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정보의 단위.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내지는 2번은 나왔어요. 아직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보 단위인데요. 가장 작은 게 비트고요. 가장 큰 게 끝에 페타, PB예요. PB. 네. 이거를 사실 뭐 암기라고 하자면은 조금 부담이 되는 건 맞는데요. 시험 나온 적은 있는데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우리가 뭔가 킬로바이트보다 메가바이트가 크다는 거는 우리가 자료를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수 있고요. 메가바이트 이상은 기가입니다. 근데 저는 맨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트가 제일 작고요. 페타가 제일 크다. 이 정도만 가져가 주시고요. 따로 서브노트로 정리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우리 1번 정보의 개념과 특성은 일단 요것만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측 페이지 가볼게요. 정보, 자료, 지식 간의 관계라고 있죠. 이어서 쓰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먼저 주제는 정보, 자료, 지식 간의 관계죠. 정보, 자료, 지식
있죠. 자, 일단 순서대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는 잘 보세요. 1번은 자료예요. 자료에는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1차 자료, 2차 자료가 있죠. 이러한 자료가 뭐가 되느냐? 그렇죠. 가공이 돼요. 가공이 되면 가공이 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가 돼요. 정보는 이제 흔히 말하는 목적 적합성이에요. 목적에 맞게. 목적 적합성. 가공을 통해서 목적 적합하도록 바뀝니다. 그게 바로 정보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료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러한 정보가 이제 오랫동안 축적이 됩니다. 오랫동안 축적이 되고 이게 이제 확산이 돼요. 확산이 되면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갖다 쓰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목적 적합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그건 바로 지식이라 그래요. 지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시간의 경과를 갖잖아요. 세월의 힘이라고도 하겠죠. 이러면 끝끝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은 결국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정보, 자료, 지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용 보실게요. 자, 정보, 자료, 지식 간의 관계. 일단은 정보, 자료, 지식의 특성 가볍게 한번 봐주세요. 정보란 뭐다? 밑줄입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 그리고 분석한 거예요. 즉 그러한 걸 수집 분석하려면 먼저 뭐를 모아야 돼요? 자료를 모아야겠죠. 그래서 관련성과 목적성이 이미 부여됐습니다. 입시 정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입시 자료가 제가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 제가 필요로 한 것만 따로 정보로 해가지고 입시 정보를 갖는 거죠. 자료, 데이터라고 하죠. 첫 번째 밑줄입니다. 사용자에게 특정한 목적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 그냥 흔히 주변에 널리 알려진 걸 자료나 데이터라 그래요. 이 데이터는 저한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필요해지고 내 입맛에 맞게 바꾼다면 그제서야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1차 자료, 2차 자료 있죠. 1차 자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수집한 자료. 직접. 우리 이거는 3과목 할 때 배웠습니다. 직접 수집. 2차 자료는 뭐예요? 이미 존재하는 자료. 이미 존재하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자료죠. 이겁니다. 2차 자료,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그렇죠. 기존에 생성된 모든 자료. 지식이란 건 뭘까요? 사용, 정보, 경험, 규칙, 가치가 포함되어 체계화된 결과 인과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또 다른 사실. 아시겠죠? 지식이라는 거는 만들어진 게 누군가한테 크게 도움이 돼가지고 자꾸 전달 되는 게 지식이잖아요. 맞죠? 이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 사람들에게 뭐예요? 지혜로서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만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밑에 2번에 자료, 정보, 지식의 비교 있죠. 이것도 따로 서브노트로 만들 건 없어요. 그냥 전 이렇게 생각해요. 부가가치의 별표. 자료는 부가가치가 적다, 높다, 적어요. 정보는 중간, 지식은 부가가치가 많다. 그리고 객관성에 의해서도 자료는 객관적이에요. 그냥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여질 뿐이에요. 점점 정보가 될수록 가공이 필요해지고요. 지식이 된다면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바뀐다. 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끝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정보자료 지식 간의 관계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끝 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와 사회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 비율은 좀 낮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밑에 정보와 사회의 개념과 특징 X 문제로 보셔도 됩니다. 전혀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한 장 넘겨봐 주시면 정보화 사회 역기능. 정보화 사회라는 게 뭐예요? 정보가 홍수처럼 불어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역기능이라는 거는 잘못된 결과치예요. 잘못된 결과치. 부정적인 측면인데 1번에 보시면 프라이버시 침해. 프라이버시라는 건 뭐예요? 철저히 개인적인 거죠.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정보. 정보 격차. 이걸 정보의 양극화라고. 양극화. 누군가는 정보를 많이 알아서 정보를 많이 하는 덕분에 이익을 보고요.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못 본다. 이런 것들. 문화적 종속, 문화 지체. 어떠한 문화는 어떠한 문화에 종속당하고 또 어떠한 문화는 또 지체돼 가지고 실제로 발전 속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정보 과잉 현상. 우리 아시죠? 정보가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정보가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읽고 이해하시면 될 일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소비자와 기업 환경 별표 하나만요. 이런 건 신조어인데요. 꼭 가져가 주세요. 먼저 프로슈머, 플레이슈머, 모디슈머, 크리슈머, 크로스쇼퍼, 에너지 프로슈머.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 생각인데 정리 한번 가볍게 할게요.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정보화 사회로 인해서 정보화 사회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이라고 정리해야 돼요. 새롭게 등장했다 이거예요. 먼저 첫 번째 프로슈머.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슈머는 뭐냐?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쓸게요. 생산 소비자라고. 생산 소비자. 생산 소비자라는 건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프로슈머. 프로슈머고요. 두 번째 플레이슈머. 놀이처럼 즐기는. 두 번째 즐기는 소비자 키워드. 즐기는 소비자. 이렇게만 정리해 주세요. 플레이슈머. 즐기는 소비자. 네. 즐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디슈머도 시험에 의외로 잘 나올 수 있어요. 모디슈머.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산자가 의도한 제품 활용 방법을 벗어나 소비자 자신만의 방식. 소비자 자신만의 방식을 창조.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제품들을 이렇게 소비자가 섞어 가지고 새롭게 맛을 내는 것들도 간혹가다 이제 영상에서 이제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디슈머라고 해요. 모디슈머. 이 세 개는 되게 제가 생각해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슈머 키워드 여기 옆에 쓸게요. 여기다 4번에다가요. 창의성. 창의성이라는 단어만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크리슈머. 그러니까 대단히 뭐 중요한 거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가끔 나온다면은 또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습득한다면 매우 좋은 거죠. 크로스 쇼퍼. 그렇죠. 크로스 쇼퍼 이거 나올 수 있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 쇼핑이에요. 병행해서 쇼핑.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네, 뭐예요? 크로스 쇼퍼. 크로스 쇼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프로슈머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 새롭게 등장했다는 5가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정보화 사회 기업 환경이라고 해서 양괄호 2번 있죠. 제품 수명 주기가 단축되고 있나요? 증가되고 있나요? 자, 여러분 이건 새롭게 등장했다는 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 변화라고 해서 환경 변화라고 해서요. 이것도 꼭 기억은 해주세요.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정보화 사회에서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물건들을 쉽게 노출당하기 때문에 쉽게 진료하고 욕구가 다양해지고 욕구가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 수명 주기가 항상 뭐 되고 있어요? 제품 수명 주기가 점점 단축되고 있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 그렇죠. 단축되고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증가하고 있다고 오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유통 채널 간의 갈등. 유통 채널 간 갈등, 점점 갈등이 감소되고 있어요. 심화되고 있어요. 심화. 예컨대 유통 채널 간의 갈등이라고 한다. 유통 채널이 예컨대 이런 거죠. 소매상과 누구예요? 도매상. 그 다음에 소매상의 힘이 많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 맞거든요. 제조업자 이런 거죠. 이런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서 1차 밑줄입니다. 증기, 2차 전기, 3차 끝에 정보, 인터넷 같은 거죠. 4차 IoT라고 불리는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에 IoT라고 한번 적어주실래요? IoT. 로봇공학, 인공지능 이런 것들의 혁명. 이거 가볍게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우측에 4차 산업에 관련된 거, 4차 산업의 혁명의 그리고 양괄호 3번의 특징 이런 거 있죠? 가볍게 읽어만 보세요. 가볍게. 요건 넘어갈게요. 자, 요것만 정리해 주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보화 유통 혁명 시대라고 있죠. 뭐 대단해요. 막 대단한데 자, 유통혁명의 시대 X 시험이랑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정보화 진전에 따른 유통업태의 변화라고 있죠. 저는 이것만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유통업태의 변화죠. 환경 변화에서 좀 이어갈게요. 환경 변화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환경 변화에서 이렇게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케팅 측면에서 마케팅의 변화가 있었어요. 마케팅 변화가 있었고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판매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 그렇죠. 고객 중심 마케팅이에요. 고객 중심을 뭐라고 써도 돼 우리는요? 그렇죠. 소비자 중심.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1대1 그러니까 매스 마케팅에서 매스 마케팅은요. 들어보셨죠? 일명 불특정 대량 마케팅이에요. 불특정 대량이에요. 매스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케팅 이건 점점 지금 뭐 되고 있어요. 그렇죠. 감소되고 있고요. 이런 건 조금 이제 지양되고 있고요. 세 번째 1대1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어요. 1대1 마케팅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하단의 양괄호 2번이죠. 요거 이렇게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섹션 1은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우측에 섹션 2로 갈게요.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꼭 영상 멈춰주시고 이런 거 꼼꼼하게 단권화 및 서브노트를 만들어 주세요. 자, 우측입니다. 섹션 2 정보와 의사결정이라고 있죠. 정보와 의사결정. 자, 보시면 의사결정이 나와서 의사결정이란 게 나왔는데 의사결정이란 건 뭐예요? 내가 결정 내릴 어떤 의견을 완전히 내가 확고히 정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의사결정 문제는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하단에 의사결정의 유형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2번 의사결정의 유형의 양과로 2번부터 볼게요. 2번에 보시면은 조직 수준별 의사결정 해가지고 총 3가지가 있는데 맞습니다.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결정은 이렇게만 정리해야겠네요. 딱 보는 순간 맞다 이거 문제 나왔었지라고 하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의사결정의 유형이라고 해서 2번이죠. 의사결정의 유형인데 네. 의사결정의 유형이라는 주제예요. 그 중에 뭐냐? 조직 수준별 의사결정이죠. 조직 수준별. 네. 여기서 조직 수준별이에요. 시험에 나옵니다. 만약에 지금 유통관리사 수업이지만 우리 물류관리사도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자, 첫 번째가 전략적이라고 했죠. 전략적 수준이에요. 왜냐 여기 수준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다음 장 보시면 뭐예요? 관리적과 운영적이 있죠. 두 번째 관리적 수준, 그 다음에 운영적 수준. 근데 운영적 수준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수준이 매일매일 하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장기간 하는 거, 장기간. 이런 특징이 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전략적 수준부터 키워드 말씀드리면은 기억해 보시면 비구조화된 의사결정, 비구조화 밑줄이고요. 경영진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미래지향적, 추상적, 이게 키워드예요. 보시면은 전략적 수준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뭐라 써 있어요? 비구조화, 그다음에 경영진 결정. 그러니까 되게 장기적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에요. 경영진 결정. 그다음에 미래. 또 뭐야? 추상적. 이런 게 키워드예요. 뭔가 구조화라고 오답 나온 적이 꽤 많았거든요. 비구조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은 관리적이라고 있죠. 중간 관리자에 의해 실행.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2가지만 딱 쪼개면요. 전략적 수준을 구체화. 전략적 수준을 구체화. 이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냐면 전략적 수준을 구체화한 거와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은 중간 관리자가 결정. 끝. 요겁니다. 중간 관리자가 키워드예요. 운영적은요. 밑에 보시면은 구조화된 의사결정. 자, 구조화된 의사결정이고요. 구조화된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뭔가 명확하고 테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구조화된 의사결정. 네,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은 특히 일일 거래 처리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 그렇죠. 일상적 의사결정이에요. 구조화된 의사결정이자 일상적 의사결정.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끝. 아닌 것부터 걸러드릴게요. 밑에 양거로 3번 X, 밑에 3번의 의사결정 모형 X입니다. 그 우측에 보시면 의사결정 지원 정보 시스템 DSS라고 있죠.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딴 게 아니라 결국 이러한 이러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돕는 시스템이 뭐냐 이거. 돕는 시스템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DSS.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DSS.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내용은요, 딱히 뭐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거 돕는다 생각해 주시면 돼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밑에 뭐 집단 의사결정 시스템, 중역정보 시스템, EIS 크게 뭐 가져가실 건 없고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제가 봤을 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페이지 넘어갈게요. 지역 지식경영과 지식관리 시스템, 지역경영과 지식관리 시스템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과거에 몇 번 나왔긴 했는데 요건 X 할게요. 한 번쯤밖에 안 나왔는데 이런 거 그냥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19년도에 한 번, 23년도에 한 번.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우측에 보셔도 지식근로자와 지식경영자, 밑에 3번에 지적자본과 지식 기반 조직, 이것도 X입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라고 해서 서브노트로 정리하기에는 제가 봤을 땐 괜찮아요. 이 정도는요. 네, 넘어갑니다. 한 장 넘어가시면 지식경영과 학습 조직이 있는데 여기까지도 사실상 우리 시험에서는 좀 무관하고요. 지식의 유형을 보셔야 됩니다. 요건 잠시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지식의 유형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볼게요 한번. 지식의 유형. 얘는 가져가야죠. 보시면 자, 제가 먼저 운을 띄울게요. 지금 우린 자료도 아니고 정보도 아닌 지식을 보고 있죠. 지식의 유형이죠. 지식의 유형. 지식의 유형 보시면 먼저 암묵지와 형식지라는 게 있어요. 자, 전 이렇게 먼저 적고 싶어요. 주관적 지식. 이른바 뭐가 있을까요? 노하우. 대표적인 게 노하우 같은 거 글로 써 있나요? 머릿속에 있나요? 머릿속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객관적 지식.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설명서 같은 거. 설명서 같은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 뭐 제품 설명서. 이거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품 설명서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평소에 들어본 단어예요. 맞죠? 평소에 들어본 단어예요. 그러면 노하우 같은 것들을 부르는 거 이렇게 불러요. 암묵지. 어두운 데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지식 속에. 이건요. 형식지.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게 되셔야 돼요. 자, 밑에 암묵지와 형식지 보시면은 언어나 기호로 표현이 곤란한 주관적 지식. 모방이 쉽다, 어렵다. 모방이 어렵겠죠. 따라서 우리 암묵지는요. 요 암묵지는 모방이 어렵고요. 그리고 뭐예요? 비구조적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형식지는요. 모방이 쉬움. 그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뭐예요? 구조적이에요. 자, 여기도 일단 기본적으로 와 닿으시죠? 우측 형식지. 언어나 기호로 표현이 가능한 객관적 지식. 그래서 세 번째 모방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지식의 암묵지와 형식지가 있다는 거예요. 암묵지와 형식지. 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묶어서 뭐도 돼요? 지식의 변환도 가능해요. 지식의 변환. 가능. 자,
우측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사물지, 사실지, 방법지. 이거는 교재로 툭 보시면 돼요. 사물지라는 건 뭐예요? 사물에 대한 지식. 사실지는요, 사실에 대한 지식. 방법은 뭐예요? 무언가를 할 줄 안다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뭐 칼 위그의 지식의 유형이라고 있죠. 일반 지식, 공유되는 전문 지식. 3번의 개인 지식, 4번의 사실 지식, 5번의 개념 지식, 6번의 기대 지식, 7번의 방법 지식. 이런 것들은 양과로 3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그냥 여기 말 그대로 그냥 내용만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시면 일단은 좀 마음 편하실 거고요. 사물지, 사실지, 방법지는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로 풀기 매우 쉬웠습니다. 그다음 양가로 4번의 집단지성. 여러분 집단지성이란 게 뭐예요? 여러 사람의 갖고 있는 지식을 물어본다. 집단지성. 크라우드 소싱 시험에 나온 적 있었죠. 집단지성의 밑줄입니다.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을 통하여 얻은 지적 능력의 결과. 크라우드 소싱은요, 대중의 참여를 통해 해결책을 얻는 방법.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고 싶을 때, 의사를 결정하고 싶을 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확신이 없을 때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할 수는 있잖아요. 집단지성, 크라우드 소싱 그런 것들인데 그냥 글로 한번 읽고 이해가 중요한 거지 암기나 서브노트는 아니고요. 이 암묵지와 형식지는 이렇게 꼭 가져가셔야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요. 다음 차시에는 제가 요거 있죠. 지식의 변환과는 이게 별표 3개거든요. 여기요. 암묵지가 암묵지와 만나는 거, 암묵지가 형식지가 되는 거, 형식지가 암묵지가 되는 거, 이걸 지식의 변환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걸 다음 차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